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판타지 리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NBA 시즌이 한 22에서 24%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팀당 한 20경기 남짓 진행이 됐으니까요. 한 25%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시점에서 동부 컨퍼런스 15개 팀의 현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위대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스턴 셀틱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스턴은 말이죠, 제이슨 테이텀의 팀이죠. 제이슨 테이텀이 올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 볼륨 스탯적인 부분에서 루카 돈치치나 야니스 안테토쿤보, 니콜라 요키치 같은 괴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볼륨이 과연 이 기록이 좋은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선수의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무려 0.625에 달하고 있고요. VORP 대체 선수 대비한 팀에 얼마만큼 승수에 기여했느냐도 1.5, 즉 82경기로 환산을 하면 6이 넘어가는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고요. 제이슨 테이터 뿐만이 아니라 제일런 브라운도 이 옵션으로서 25.6%, 야투가 50%가 넘어가고요. 마커스 마트도 올 시즌 원래 수비가 좋은 선수고 지난 시즌 DPOY로 수상했던 선수인데 스틸 1.1개를 기록하면서 수비에서 역시나 에너자이저 역할을 해주고 있고, 알 호퍼드도 올 시즌 31.6분 정도로 소화해내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고요. 벤치에서는 그랜트 윌리엄스, 말콤 브록던, 샘 하우저, 페이튼 프리차드 이런 선수들도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로버트 윌리엄스 3세까지 돌아올 예정이니까 보스턴 셀틱스는 정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슈퍼에이스가 있고 거기에 뎁스도 훌륭한 선수고 수비도 좋고 공격도 좋기 때문에 말이죠. 자, 미러키 벅스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미러키 벅스는 야니스 안테토쿤보가 역시나 잘해주고 있죠. 근데 물론 야니스가 올 시즌 조금 아쉬운 거는 자유투 성공률이에요. 자유투 성공률이 58.9%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31득점 그리고 야투도 53%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저는 올 시즌 이 미러키 벅스가 미들턴이 없는데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브록 로페즈라고 생각을 해요. 평균 득점도 15.9득점이고요. 블락슛이 2.8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그 최상위권에 위치를 해 있고요. 3점 슛도 경기당 2.4개를 넣어주는데 성공률이 무려 40.4%입니다. 이 빅맨 스탯 맞냐고요. 자, 조금 세부적인 지표로 들어가 보면 VORP 스탯은 야니스가 물론 1.3으로 높지만 그 다음이 바로 브룩 로페즈입니다. 역시나 0.9. 그리고 지금 바비 포르티스라든지 주루 할러데이 모든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라는 점. 미러키는 이제 팀의 2옵션인 크리스 미들턴이 돌아온다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겠죠. 지금 이제 막바지 복귀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입니다. 너무 강력하고 너무 재밌는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팀의 득점 1위는 도노반 미첼이죠. 30득점. 그런데 야투 성공률이 50.1%예요. 유타에 있을 때 계속해서 이제 야투 성공률이 한 44% 정도 언저리를 유지하던 선수인데 팀을 옮기니까 이렇게 달라집니다. 왜냐면 이 선수만 슛을 던지는 팀이 아니거든요. 다리우스 갈란드도 23.6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에반 모블리와 제라덜런이라는 트윈 타워의 어떤 공수에서의 존재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도노반 미첼은 진짜 본인이 에이스 롤만 맡으면 되거든요. 37.5분을 도노반 미첼이 뛰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는 정말 놀랍습니다. 미첼이 말이죠, 무려 0.639를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슈팅이 항상 조금 기복이 있었던 선수고 아쉬웠는데 팀을 옮기자마자 이런 어마어마한 스탯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윈윈인 거죠. 팀도 도노반 미첼을 본인들의 에이스로 맞아야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도노반 미첼도 이렇게 잘 갖추어진 팀에 들어갈 어떤 준비가 돼 있는 선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알아볼 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인디애나 페이서스예요.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많은 분들이 지금 간과하고 계실 수 있는데, 타이리스 할리버튼은 정말로 올 시즌 올 NBA 팀 무조건 들어가는 선수입니다. 19.9득점이고요. 스틸 1.8개고요. 어시스트 11.1개예요. 야투 성공률이 포인트 가드인데 48.3%고요. 3점도 2.7개씩 넣어주고 있는데 38%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수도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 하면 빠지지 않는 선수입니다. 대단한 효율을 갖추고 있는 선수인데요. 타이리스 할리버튼도 0.609를 기록을 하고 있고, 마일스 터너의 활약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마일스 터너 같은 경우도 평균 블락이 2.8개, 아까 브룩 로페즈랑 비슷한 수치죠. 리그 최고의 블락커입니다. 그러면서 올 시즌은 공격에서도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8.9득점. 아프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이 선수는. 그리고 버디힐드라든지, 그리고 팀의 지금 득점 2위가 누군지 아시나요? 베네딕트 메서린이에요. 루키 선수입니다.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올 시즌 잘 나가는 원동력은 이 베네딕트 메서린이라는 변수가 하나 딱 치고 들어왔기 때문인데, 이 선수가 경기당 자유투 시도를 6.6개예요. 그러면서 80% 이상의 성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야투도 44%로 준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 신인이었던 뭐 크리스 듀아르테 이런 선수들은 이제 생각도 안 나요. 이렇게 어떤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벤치 슈퍼에이스까지 얻었기 때문에 올 시즌 계속해서 기대가 됩니다. 플레이오프권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애틀란타 호커스 한번 살펴보시죠. 애틀란타도 뭐 잘하고 있어요. 디존테 머레이 영입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생각할 땐. 디존테 머레이가 물론 볼륨 스탯 줄었죠. 리바운드도 6개고 어시스트도 7개가 조금 안 되는 정도로 줄었지만, 이 선수가 옴으로 인해서 어떤 그 수비, 트레이 형의 수비를 완전히 보완을 해내고 있어요. 트레이 형이 조금 아쉬운 게 잘해주고 있는데, 야투가 41.1%, 그러니까 지난 시즌 야투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던 것에 비하면 올 시즌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디안드레 헌터가 지금 아직까지는 건강하게 잘 뛰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존 콜린스도 롤이 좀 줄었지만 그래도 튼실한 활약을 해주고 있고, 카펠라 잘해주고 있고요. 애틀란타는 이 선수가 보배예요. AJ 그리핀, 올 시즌 신인 선수인데요. 물론 평균 득점 아직 8.8득점이지만 계속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에서도 꾸준히 본인의 몫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직은 벤치에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애틀란타 호크스에서 수비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주요 로테이션 선수 중에 최고의 선수는 역시 디존테 머레이고, 그 다음 선수가 바로 AJ 그리핀입니다. 이 선수의 어떤 올 시즌 애틀란타에 사실 그렇게 상위픽에 뽑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애틀란타는 이 신인 드래프트를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인디애나도 마찬가지고 애틀란타도 마찬가지고 신인 드래프트를 굉장히 잘한 팀들이 올 시즌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팀이죠.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입니다. 지금 이 팀이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득점 1위 조엘 엠비드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득점 2위 타이리스 맥시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득점 3위 제임스 하든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만, 토바이아스 해리스가 정말 효율적으로 팀을 이끌고 있고요. 디앤서니 멜튼 공수에서 맹활약 중이고요. 조지니엥 3점슛 굉장히 폭발적으로 터뜨려주죠. 쉐인 밀튼 선수, 이 선수가 있는데 왜 안 썼냐고요, 도대체. 그리고 폴 리드, 이 선수의 어떤 그 수비에서의 모습이 대단히 좋은 선수인데, 저는 좀 할 말이 많아요. 지금 이 최고의 선수 3명이 빠졌는데 이 3명이 못해서가 아니라, 닥 리버스가 이거를 잘 조합을 하면 이 뎁스가 이렇게나도 좋은 팀인데 이걸 잘 활용을 했어야죠. 제가 시즌 초에 경기 리뷰할 때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뎁스를 잘 활용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좋은데 왜 막 엠비드를 40분 가까이 뛰키고 계속 이러느냐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죠? 하든이랑 엠비드는 공을 오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공격 흐름이 완전히 죽고 턴오버가 너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저는 닥 리버스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팀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아마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스타 파워 이런 것에 조금 눈치를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감독이 해결해야 돼. 감내해야 할 몫인 거죠. 자, 워싱턴 위저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팀이죠. 조금 약간 그냥 중간자 같은 팀. 브래들리 빌, 카일 쿠즈마,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3명은 너무 잘하거든요. 근데 올 시즌 야심차게 영입한 몬테 모리스가 평균 득점이 8.7점이고요. 어시스트는 5개인데 원래 이 선수 야투가 좋아야 되는 선수거든요. 지난 시즌에도 45%, 46%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선수였는데 올 시즌 42%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빅3도 좀 애매해요. 빅3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 세 선수 이외의 나머지 선수들이 좀 너무 못합니다. 하치무라는 계속 좀 골골대는 느낌이고, 데니 아브디아도 성장이 그렇게 좀 더디는 상황이고, 델론 라이트도 수비형 선수로 영입을 했는데 상당히 자주 아프고요.
벤치에서 조던 구딘 같은 선수들이 뭐 잘해주고 있지만 아직 유망주고 좀 뭔가 이 탱킹으로 가기도 힘든 팀이고 위로 올라가기도 좀 굉장히 애매한 팀이 바로 워싱턴 위저즈인 것 같습니다. 자, 토론토 랩터즈입니다. 랩터즈는 닉 널스 감독이 조금 이제 기조를 바꾼 것 같아요. 벤치 선수들 조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프레드 밴블릿이나 오지안노비 같은 선수도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파스칼 시아캄도 지금 이제 한 3주 쉬었는데 이제 곧 돌아온다고 하죠. 팀 내 득점 1위 선수가 시아캄이니까요.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조금 경기 출장 시간이 줄었어요. 31.6분으로 줄었는데 그 자리를 이제 뭐 크리스 부시에 같은 선수들이 벤치에 나오고 테디어스 영 같은 선수들을 조금 많이 쓰더라고요. 이 선수가 모르겠습니다. 시아캄이 오면은 좀 다시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리고 후안초 에르난 고메스 같은 선수도 좀 많이 써주고, 그래서 닉 널스가 조금 정규 시즌 운영을 다르게 조금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블릿은 37.7분을 띱니다. 시아캄도 뛸 때 35.7분을 뛰었고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다른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스카리 반주도 2년차 시즌에 14.6득점에 6.8리바운드를 기록을 하고 있고, 뭐 본인의 어떤 이런 심심하면서도 알토란 같은 이 스탯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 같은 거 한번 보면 뭐 그렇게 좋진 않죠. 크리스 부쉐이가 주요 로테이션 선수 중에 가장 좋은데 0.574 정도니까요. VORP 살펴보면 시아캄이 1위였는데 지금 없으니까 돌아오면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거고, 멤블리 오지아누노비 VORP에서는 0.6, 뭐 0.4 이 정도 기록을 하고 있네요. 이 팀도 사실은 뭐 더 올라가기에는 힘들 것 같긴 한데, 시아캄이 올 시즌 초반에 폼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것을 돌아와서 유지하고 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뉴욕 닉스입니다. 뉴욕 닉스의 에이스는 제일런 브런슨이에요. 볼 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평균 득점은 21.4득점이지만 야투 성공률이 무려 49.3%예요. 그리고 어시스트도 6.5개를 뿌려줍니다. 자유투 성공률도 굉장히 좋고요. 팀의 문제는 누구냐면 저는 RJ 베럿이라고 생각을 해요. RJ 베럿이 3옵션입니다. 지금 줄리어스 랜들 올 시즌 굉장히 지난 시즌보다는 좋아졌어요. 이게 다 브런슨이 영입이 되니까 본인이 하지 않아야 될 뭐 이상한 그 페이스업 해가지고 막 혼자 외곽에서 던지고 막 이런 짓거리를 안 하니까 본인의 효율이 좋아졌는데, 베럿은 지금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야투가 39.4%고요. 3점 슛 성공률이 26.4%입니다. 이런 선수가 3옵션으로 있고 34.6분을 뛰고 있으니 이게 뭐 되겠냐고요. 뉴욕은 이 자리를 반드시 어떻게든 보강을 해야 됩니다. 좀 더 효율적이거나 아니면 뭐 수비가 좋거나. 물론 이제 RJ 베럿도 계약이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참 뉴욕은 이게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이 선수는 저는 성장 가능성이 이제 더 이상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볼륨은 있지만 팀을 이게 조금씩 좀먹는 스타일, 팀을 이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이외에 어떤 좋은 선수가 별로 없어요. 임마누엘 퀴클리가 최근에 조금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뭐 쉽진 않습니다. 그 다음 팀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팀, 브루클린 네츠입니다. 저는 네츠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케빈 듀란트와 카이리 어빙이 각각 29득점, 뭐 25득점 해주고 있는데, 카이리 어빙이 다행히 지금 지난 1, 2주 동안은 구설수 없이 가고 있고, 카이리 어빙만 헛짓거리만 안 하고 남아있으면 구성이 되게 좋은 게, 벤 시몬스 좋죠. 벤 시몬스 돌아와가지고 되게 잘해주고 있고, 수비 정말 열심히 해주고 잘해주고 있잖아요. 루이스 오닐의 존재가 되게 크거든요. 저는 이 선수가 그냥 3&D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시스트도 올 시즌 평균 4.7개예요. 패스 뿌려줄 줄 아는 선수고, 굳은 일 해줄 줄 아는 선수고, 벤 시몬스와 더불어 둘이서 가드랑 미스매치가 돼도, 빅맨이랑 미스매치가 돼도 버텨줄 수가 있는 선수다. 수비에서 이렇게 좋은 선수 두 명이 있기 때문에 듀란트와 카이리 어빙이 마음 놓고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두 선수가 좀 다치지만 않는다면 이 브루클린 네츠의 올 시즌은 정말 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팀이고, 지금 세스 커리 부상에서 돌아왔죠. 유타 와타나베 지금 몸이 완전히 올라와 있는 상태죠. 조 해리스만 좀 살아나 준다면 이런 주요 로테이션 선수들 가지고 아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티븐 내시 감독이 나간 이후에도 이상하게 조금 주전 의존도가 아직까지 큽니다. 자, 마이애미 히트입니다. 굉장히 애매한 팀이에요. 왜냐면 일단 PJ 터커의 공백이 크고요.
이 팀의 가장 큰 약점은 이제 높이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뱀 아데바요가 물론 리그 최정상 빅맨이지만 신장이 크지가 않잖아요. 신장이 이제 언더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선수로 인해서 요걸로 인해서 파생이 되는 상대방에게 내주는 외곽 찬스가 너무 많아졌다 보니까 본인들의 장점이던 그 리그 최고의 수비력이 이제는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미 버틀러가 물론 이제 에이스 롤을 맡고 클러치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아무래도 뭐 여타 다른 팀들의 폭발적인 에이스에 비해서는 그게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뭐 타일러 히로 같은 경우도 올 시즌 조금 골골됐고, 맥스 스트로스나 케일런 마틴, 게이브 빈센트 다 잘해주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한 고투가이가 부족합니다. 지미 버틀러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미 부상을 당해 있고요. 뭐 카일 라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차가 많이 쌓여 있고, 뱀 아데바요가 아무리 공격에서 롤을 늘린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선수잖아요. 외곽슛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방패로 때려 패는 팀이었는데 방패가 무뎌진 마이애미는 그렇게 무섭진 않아 보입니다. 자, 시카고 불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카고 불스는 제가 문제점을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더마드 로자는 잘하고 있어요. 물론 지난 시즌보다 뭐 득점이 조금 떨어지고 했지만 여전히 51.7% 야투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잘해주고 있는데, 일단 1차적인 문제 잭 라빈입니다. 잭 라빈의 강점은 뭐냐면 3점을 많이 던지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야투가 좋은 선수였어요, 이 선수는. 근데 올 시즌 야투율이 40.8%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무릎에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여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나머지 선수들이 성장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요도 순무라든지 평균 10.8득점이에요. 패트릭 윌리엄스 평균 9.8득점이에요. 코비 화이트 평균 7.8득점이에요. 뭐 자본테 그린 이런 선수들이 좀 터져줘야 되는데 그냥 고만고만한 다른 팀의 롤플레이어랑 진배에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론조볼이 더 아쉽죠. 론조볼이 해줄 역할이 분명히 있고 외곽에서 좀 폭발적인 슈팅을 보여줄 수가 있는 선수인데 참 론조볼이 아쉬운 시카고 불스입니다. 잭 라빈이 이런 모습이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이 이렇게 못해준다. 그럼 시카고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는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샬럿 호네츠입니다. 그냥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일단 마일스 브리지스가 없잖아요. 거기에 라멜로 볼도 올 시즌 3경기밖에 뛰지 못했어요. 그러면 1옵션이 테리 로지어인데 이 선수가 1옵션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보스턴 시절에 야투 효율이 정말 떨어져요. 올 시즌도 38%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라멜로 볼이랑 마일스 브리지스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 선수에게 좋은 기회가 많이 가서 야투 성공률이 40% 초중반대를 유지를 했었는데, 그리고 턴오버가 적기로 유명한 선수인데 이 선수 턴오버가 2.8개까지 늘어났어요. 스스로에게도 안 좋고요. 팀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켈리 오브레 주니어 19.6득점 기록하면서 신내고 있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 있을 때 어땠나요? 이 선수가 슛 많이 던지는 팀은 절대 상위권 못 갑니다. 야투율이 42.7%고요. 3점이 31.8%예요. 효율이 안 좋은데 그냥 잡으면 패스 안 하잖아요. 돌파해서 슛 무작정 던지는 선수인데 팀 성적이 난리가 만무하죠. 근데 라멜로 볼이 좀 와줘야지 뭐 얘기가 될 것 같고, 고든 헤이워드는 뭐 경기 뛰며 주어야 감사한 선수죠. 경기를 잘 안 나오니까 계속 부상당하죠. 올랜도 매직입니다. 올랜도 매직은 딱 두 사람만 얘기하면 됩니다. 파울로 방케로와 볼볼입니다. 볼볼은 올 시즌 가장 유력한 MIP 후보예요. 13.3득점에 블락 2개를 기록하고 있고 리바운드 8.2개입니다. 이따만하죠. 막 진짜 길쭉길쭉한데 정말 잘해주고 있고요. 파울로 방케로 신인이 23.2득점, 7.9 리바운드, 3.6 어시스트, 야투 성공률 45.9%. 지금 이제 베네딕트 메서린보다 신인왕 레이스에서 앞서 있죠. 제가 생각할 땐 그렇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 신인왕 파울로 방케로 그리고 MIP 볼볼 이 두 선수가 각각 방케로 20살, 볼볼 23살이니까 올랜도 매직의 미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웬델 카터 주니어도 23살, 프란츠 바거너 21살. 자, 내년에 좋은 신인 웬반야마 혹은 뭐 스캇 핸더슨 같은 선수 데리고 오면 더 신나게 응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트로이트 피스톤즈 동부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성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쉬운데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케이드 커닝햄 올 시즌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고, 보얀 보고다노비치도 정말 잘해주다가 최근에 다쳤는데요. 제이든 아이비도 신인인데 최근에 다쳤고요. 샤딕 베이 다쳤다가 돌아왔고요. 아이시아 스튜어트 다쳤고요. 마빈 베글리 3세가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본인의 어떤 세크라멘토 저 1년차 시즌, 신인 시즌 때 굉장히 잘했었는데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각성하는 모습을 약간씩 보여주고 있거든요. 킬리언 헤이즈도 지금 팀의 메인 볼핸들러가 되니까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주는 것 같은데 야투 성공률이 너무 안 좋아요. 킬리언 헤이즈 야투 성공률이 32.3%예요. 알렉 벅스가 그나마 조금 이제 뒤늦게 부상에서 복귀해서 좀 해주고 있는데 아쉽습니다. 뭐 더 위로 올라갈 건덕지가 사실은 없어 보여서 웬반야마 레이스에 가야겠죠. 자, 이렇게 동부 15개 팀 한번 추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서부 15개 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